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 5일 영남 임상초파연구회 정기 공개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잘됐죠.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추계 학술대회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오늘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12월 2일 날 저희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참여를 했는데 이재준 회장님, 김웅 회장님, 박선호 쌤 여러 분들이 이제 다양한 파트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모시고 강의하시고 현존 코스 진행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모임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특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팀 중에 김지희 선생님께서 그날 있었던 초음파 퀴즈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퀴즈 맞히는 그런 코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박수 부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 동의를 구해서 나중에 선생님 한번 내년부터는 강의도 하시고 올 겨울에 준비 좀 해주시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 빌어서 선생님 인사 말씀 잠깐 한번 해야죠. 하세요. 하세요. 나왔어. 오늘 특별하다 보니까 수능 말이야. 앞에 나왔어. 저희 아무나 부탁드립니다. 아무한테 부탁드립니다. 1등 아무도 못합니다. 나도 3등밖에 못했다. 1등 이견이 뭔지 1등이다. 아무나 내라. 소감 한번 짧게. 소감도 길게 해도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초음파 전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초음파 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머릿속이 하얗게 그랬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 정말 너무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세심한 강의 정말 잘 배워가지고 초음파의 재미를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나누는데 제가 안 그래도 한번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 핑계 삼아서 그냥 간단한 과자 하나 준비했는데 선생님 한 분씩 과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실력만 준 줄 알았더니 마음이 올 겨울에 준비하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경험하셨던 증례를 한 번씩 발표를 해주세요. 우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또 저희가 다른 분들이 또 찬성하시면 저희가 감사로 영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또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새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김봉 원장님과 박선우 쌤 그리고 사홍미 쌤께서 세 분이 공동으로 이번에 책을 아주 멋진 책을 하나 번역하셨습니다. 갑상선과 경북의 초음파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메디안북이죠. 예. 거기서 출간을 하셨고 쌤께서 한번 예. 안내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는 저는 참 뜻깊은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을 내는 데는 우리 사공미 쌤이 제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번역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제 딸 혼사도 있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초벌만 번역하고 나머지 원고, 워드 자그 또 교정 모조리 다 서국이 쌤하고 우리 박선호 쌤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난 책인데 옛날에 책이 나왔어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이 하시지 않았겠죠. 그 책이 나왔는데 그동안 2판 나오고 난 뒤에 3판이 나왔는데 좀 지냈는데도 출간이 잘 안 됐다가 이번에 메디안북에서 출간이 돼가 저한테 의뢰를 받다가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우리 저로서 18번째고 우리 박선원 사공의 첫째인데 앞으로 박선원 선생님하고 사공이 선생님 책 내는데 이번에 노하우를 얻어가서 이제 계속 2탄, 3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공이 선생님 이야기 좀 책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도 혼났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교체하는지.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고 김일봉 선생님이 다 일본어 번역해 주신 거라서 미력만 버텼을 뿐입니다. 부끄럽고 어쨌든 실수 없이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오타나 잘못된 내용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을 다음에 나오면 여기에 우리 멤버들한테 한 권씩 다 증정하겠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몰랐는데 벌써 김봉선님께서 18번째 이번에 출간하시고 저는 사실 책 한 권 겨우 썼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금방금방 냅니다. 첫 번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18번째 대단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곧 김봉선님 따라서 좋은 책을 이렇게 출간하신다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 오늘 밤에 3번 남았습니다. 강의가 오늘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 파티마 배우는 수학의내과 김대진 과장님이 충수염 이외의 하복부 소모관 초파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강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시던데. 파티마이너 강의가 김대진입니다. 수학관 초파가 역시 아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잘 된 촬영 몇 개를 갖고 왔지만 항상 이렇게 잘 된 촬영이 아니라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가능하면 잘 되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늘는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가스트릭 일단 수학관은 5층으로 되어 있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하는 5층, 머슬처럼 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머슬은 2층과 4층이 감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관은 US도 역시 2층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봉 쌤 슬라이드인데, 터미널 1룸에서 식품도 하고, 그 다음 수아스 머슬, 그 다음에 일약 베슬이 저주파에서 관찰되고, 보조파에도 만약 터미널 1룸 식품, 그 다음에 수아스 머슬, 그 약 베슬이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EFSUMB를 보면은 이게 체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3번 체크하게 되고, 또 여기는 소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근데 인디언 원단님께서 굉장히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슬라이드인데 upper는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디널 스캔, 에스파고스는, 그 다음에 디스탈 에스파고스는 롱지튜디널이니까 오블릭 스캔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토막은 카디아, 그 다음에 엔토룸과 바디의 쇼덱시스, 노잉시스, 푼두스 이렇게 되는데 카디아도 세지탈과 오블리크, 그 다음에 바디는 에피가스트릭 세지탈, 그 다음에 오블리크, 그 다음에 엔토룸 용액시는 에피가스트릭 트랜스버스 오블리크, 그 다음 푼두스 쪽에 레프트 코스탈 트랜스 스플래닝.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좀 되게 많은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기가. 그래서 두대님도 역시 파일로스는 트랜스버스, 아니면 좀 김대현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좀 트랜스버스,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탈 오블리크 스캔, 그 다음에 벌브는 라이트 트랜스버스, 라이트 서브코스탈 오블리크, 그 다음 세컨드, 서드레드 역시 주로 세지탈, 세지탈 트랜스버스, 주로는 당연히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디나 그리고 오블리크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스캔이 되겠습니다. 대장 초음파 스캔도 여기 보면 EFS, SUMB는 1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게 A 콜론, 그 다음에 T 콜론, 그 다음에 DS 콜론으로 촬영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과 대장의 구분은 소장은 주로 소장이 윤상주름이 있고 대장은 이제 팽출상 이런 이제 마우스트라가 있는 이런 소장과 대장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상소견을 약간 보면은 벽 비율, 그 다음 매스가 주로 되죠. 벽 비율은 양성 벽 비율은 구소성도 밀마적인 대칭도이고 그런 유형, 그 다음에 다층 구조, 악성은 불규칙적
비대칭적 편향적, 그다음 불규칙적 외연 낙층 구조의 소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월 시크닝 했지만 월 레이어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 상당히 두껍고 월 레이어가 파괴되어 있을 때 말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벽비가 되고 그다음 종계도 이게 종계라고 다 월 시크닝 아까 봤지만 세균성에서 두꺼워져서 약간 종계 혹은 월 시크닝이 그리고 월 레이어 유지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가성신장 주로 나타내는 림프종 캔서로서 월 시크닝이 굉장히 심하고 월 레이어 파괴가 굉장히 심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또 그 메스 자체도 있지만 또 주위 장관만 변화도 어떤 그 소화관 초음파에서 관찰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관 이상의 모습들은 벽비우, 돌출상, 동량상, 분물 에코 등 장관 확장, 개양, 중첩 에코, 옥수 등과 주위의 어떤 그 이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노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보여준 슬라이드였지만 주로 림프노드는 비나인과 마이너스 림프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나인은 믹스드 에코드 NSD, 그 다음에 irregular border, elongated shape 1cm 이하. 주로 말리는 림프노드 에코가 포하고 스무드보다 라운드, 그 다음에 11cm 이상.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네 가지 중에 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되면 말리는 림프노드가 주로는 라운드, 그 다음에 노에코제닉 1cm 이상. 세 개에서 두 가지 정도 이상이면 말리는 림프노드 한 개씩 시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대현 원장의 슬라이드인데 어드밴스 가설検査에서는 irregular 가스월 시크닝과 월 스트리피케이션 로스가 되고 하이포이코잉 매스 위드 센트럴 어스나 가스가 있어서 월이 굉장히 월 시크닝 스트리피케이션이 사라지고 매스 하이포이코잉 매스도 관찰돼서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환자를 보면은 옛날에 좀 촬영한 사진인데 안토리브 어드밴스検査고 이건 림프노드가 되겠습니다. US 사진이고 두 개는 US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엔토름에 지금 원래가 굉장히 파괴되어 있고 원래가 거의 모를 정도로 월세끼리가 굉장히 심하게 췌장이고 그 앞쪽으로 원래가 굉장히 파괴되어 있는 이런 사진이고 이런 거는 좀 림프노드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래전 사진이라서 역시 엔토름이 원래가 계속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 당시는 C2 M0를 지금 수술을 시도했지만 수술이 불가능하였고 그다음 펠리에이티브 치료로 약했습니다. 이 환자고, 이 환자는 남자 55세 환자고, 이게 이제 역시 엔트룸에 라지 어스러티브 메스가 이제 관찰되고, 이제 메스가 위에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 사진도 제가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 좋지는 않나 2-3년 전 사진인데, 엔트룸에 지금 원레이어가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고, 이건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식으로 원레이어가 명백하게 파괴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또 림프노드가 양성이었고, 이게 이제 사이로이드 주위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양성이 되어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가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아데노카시오마 나왔고 그 키모세라피하고 내시경 키모세라피 하고 나서는 그 내시경과 림프노드가 그게 개양이 많이 이게 캔서가 많이 호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전이 되었고 하지만 이 환자는 그때 이제 저러다가 주로 이제 파이브레이스로서 핸드폰 신드롬이 생겨서 다른 것들은 환자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61세 남자분이고 김대현 원장님이 보내셨을 차인데 카디아에서 이게 바디 쪽으로 라이즈가 쓰러지는 메스가 되어 있고 무증상이에요. 61세인데 완전 무증상 환자였고 그래서 에스파이어가 스탠딩 약간 이미징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었고 이게 최근에 이제 본 사진인데 US에서 역시 이제 월 스트리피케이션이 사라졌고 초음파나 US나 사진은 같으니까 이 초음파 US 이렇게 보이는데 초음파도 그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월 스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 요 CT를 보면은 주로 이제 상부 쪽으로 그 카디아하고 상부 쪽에 월세근이 가능한 데는 헨토림이 아닌 상부 쪽에 이제 캔서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좀 약간 최근에 본 사진이고 이게 음식물이죠. 음식물이고 이 상부 쪽에 월세근 특히 이쪽 편에 월세근이 굉장히 이제 심하고 그 원래 얘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이 한쪽에 다 음식물이죠. 이쪽 편에 사진 한번 더 보시면 이쪽 편으로 이쪽 편에 지금 좀 월세근이 관찰되는 그런 있다. 소개되겠습니다. 근데 엔토룸은 반대로 저기 췌장이고 이 엔토룸 완전 정상이죠. 정상이고 위에 상부 쪽에서는 주로 이쪽 편에 월세근이 관찰되는 그런 데서 이 환자는 다른 환자는 65세 남자 어드밴스 캔서 엔토룸 파일로루스 링의 캔서죠. US에서 월세근이 있고 레이디아에서 월세근이 있고 음식 구조가 이제 음식이 고여있죠. 고여있고 그래서 초음파를 받고 엔토룸인데 엔토룸에 이제 최근에 본 사진인데 이게 음식물이고 엔토룸이 지금 통과가 잘 안 되고 있고
월 레이어가 식도 꺼져 있고 아주 월 레이어 파괴가 심하진 않지만 또 비교적 균질한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파괴되지 않고 그냥 컨센트릭한 월 시크닝 정도로 예상해서 월 레이어 파괴가 뭐 월이 지금 레이어가 보이진 않죠. 그리고 아주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월 레이어는 아닙니다. 이 위에 사진도 원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봤는데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관찰되면 이거는 좀 내려가는 모양에서 왼쪽 편이 조금 음식물이고 이쪽 편은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고 이쪽 편이 좀 내려가는 부위가 되거든요. 이게 요 얘기가 원래가 지금 굉장히 컨센트릭한 쪽은 원래의 시크이 되는 거거든요. 위쪽 편에 바디 포스 쪽으로서 음식물로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또 리버에 메스가 있었습니다. 메스가 있어서 뭐 CT를 찍고 지금 진단을 사실은 거의 알고 갔지만 조영증강 초음파를 해서 리버에 요 부위에 나올 건데 리버에 헤만지오마인지 메타스타시스인지 그런 거 감별을 할 때 제가 조영증강 초음파를 했고 지금 뭐 이게 메타스타시스트면서 이넨스가 되죠. 이넨스가 주로 되고 감개가 딱 되는데 끝이 되죠.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죠. 바로 이넨스가 되죠. 바로 이넨스가 되고 메타스타시스인데 계속 서서히 차오르고 있죠. 이게 지금 30초 정도 지금 밑에 거거든요. 30초 정도 지났고 점차적으로 계속 차올라오는 그런 이제 석연이 되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 감별하는데 이거는 조영증강 초음파에 비교적 아주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이가 석연이 되었던 그런 석연입니다. 그러다 지금 다 차올랐죠. 그리고 이거 메타스타시스는 그게 페리페랄 월 이넨스가 되고 계속 안쪽에는 이넨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메타스타시스 그게 아닌 그런 헤만지오마 저는 계속 끝까지 이제 풀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헤만지오마로 환자였고 이 환자는 뭐 저 요즘 최근에는 뭐 제가 잘 못하지만 카로티드 볼브도 제가 미한테 갔다 온 보니까 이게 좀 맞춥니까? 이런 속에 무증상인데 무증상인데 완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제 속에 관찰이 되고 그래서 글로도 잘 안 누르고 이런 속에 제가 뭐 사실 경험 많이 없어서 영상학과 하기는 영상학과에서 보니까 90% 정도 스테노시스가 이런 환자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도 엔도아트로피드 수술도 고려할 편인데 위가 더 문제라서 이거는 뭐 차라리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GML 환자인데 AGML은 뭐 다양한 원인들 뭐 스트레스, 얼사, 드럽, 알코올, 그 다음에 올간 페일러, 아니사키아시스라든지 이런 거 엔도스코피도 그 약간 이로전 헤모로지 얼사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되게 젊은 환자인데 25세 정도 된 남자 환자고 AGML 환자고 여기를 보면 서컴프렌셜 월시킨 주로 이제 3층에서 이제 되고 월이 프리저브 되죠. 그래서 뮤코자의 레이에 그냥 데마토스 시키니까 하이포이코이게지고 스케트드 하면 하이포이코이 스파시 관찰되고 있어서 이 환자가 23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월시킨이 이렇게 명백하고 월시킨 명백하지만 스트리피케이션이 뭐 고령이라면 이게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있는 쪽으로 나이도 있고 이런 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환자는 이제 스트리피케이션은 이제 그 월 레이어는 이제 관찰되는 레이어 프리저브 되는 걸로 이런 석연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석연은 음식도 보여 있고 엔토륨 쪽으로 이렇게 월 레이어가 두꺼워져 있으면서 일반 캔서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거 보면 사진 좋죠, 사진은. 이거 보면 월 레이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그런 이제 석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AGML 석연이고 그다음에 김대현 원장님 이제 석연 그 상자였는데 그 가스육 비나이 가스육 얼사는 포칼 댄스 에코가 댄스가 있고 리테인드 가스 파켓이 그 시컨드 월레에 있을 수도 있고 네크로틱 파이브로이드 유리가 그 얼사 배에 듣고 있었습니다. 가스릭 월 시컨은 5mm 이상 될 수도 있고 얼사 그레이트가 좀 관찰되죠. 그래서 가스릭 월 스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우리 이 사진이 너무 찍은 사진이라서 이게 대표적인 비나인 얼사의 특징이 같고 다른 여기만 딱 파여져 있지 다른 어떤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여기도 사진, 이 사진 굉장히 좋은 사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포칼 그 주위를 해서 포칼 가스트릭 월시킨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같긴 한데 포칼 가스트릭 월시킨이 있고 그 주위를 해서 월사의 크리에이터가 이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38세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AUB 캔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AUB 캔서가 소화관이 어쨌든 근데 소화관의 AUB도 지금 소화관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AUB가 메스가 있잖아요. 근데 소화관에 그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고 여기 AUB인데 메스인데 AUB 메스는 소화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도 끝에 있잖아요. 담도 끝에 메스거든요. 소화관에서 AUB 메스를 보기는 상당히 그렇고
남도 끝에 여기 메스가 관찰되고 단관이 다 확장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고 남도 끝에 이제 메스, 디지털 CBD의 메스, 단관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이제 심하고 좀 이따 보면은 소화관에서 그 에어비 메스를 관찰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도 좀 명백하게 막 메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 컷업되는 게 굉장히 맞죠 여기가 지금. 이런 소견이고 이 자체로 뭐 명백하게 뭐 에어비 캔서를 하는 걸 알 수는 없는데 이 환자는 여러 CT 사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죠. 에어비 캔서가 관찰되고 US 사진은 단관이 굉장히 확장이 심하고 에어비 캔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전에 보여드렸지만 에어비에서 그다음 고환자 ERCP라서는 이제 스탠트 관찰되고 요건 오히려 또 ERCP라서 부어서도 그런지 여기 지금 약간 메스처럼 에어비 메스처럼 보이는 단관이죠. 소화관이 단관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거 관찰할 수 있고 고환자에서 메탈 스탠트를 이제 삽입을 하고 메탈 스탠트 삽입하는 과정은 아까 전에 단관 확장이 심했지만 단관은 굉장히 약간 고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되면 유모빌리아가 이렇게 하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체관도 아까 원래는 체관 확장이 별로 안 심했는데 체관도 이제 확장이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소리가 되겠습니다. 체관 확장이고 스프레인 베스라고 체관이 확장이 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메타스타시스가 관찰돼 의심되어서 저희가 조영증강 초음파를 시행하고 조영증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메타스타시스가 월 이너스가 되고 아니 뻐끔하게 절전부터 이런 소리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메타스타시 관찰되는데 이 위에는 일반 초음파를 보면 잘 안 되는데 조영증강 초음파를 보면은 여기에 메타스타시가 딴 데도 여러 군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뭐 메타스타시스 이런 건데요. 여기 메타스타시스고 계속 이런 식이 있거든요. 월 이너스가 되고 위에가 이너스가 메타스타시스 소연이 잘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게 메타스타시스 그래서 한 군데 아니라 조영증강 초음파를 하면 다른 군데도 메타스타시스가 관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그런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복통 췌장을 내원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고 태어나서 복통 췌장염을 다시 내원했어요. 그게 CBD에 메탈이 있었는데 췌장염이 와서 이제 그게 메탈이 좀 막을 수 있나 생각이 되어서 플라스틱 센터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아밀라진 파즈가 호전이 되었고 복통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개월에 다시 이제 복통부터가 와서 그게 약간 도전al 오브스트럭션 소견이 약간 의심되었죠. 도전al 오브스트럭션 스탠드는 플라스틱 잘 들어있고 해서 초음파를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원래는 도전al 오브스트럭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에서 지금 도전음 자체가 이렇게 오브스트럭션 자체는 그거는 보이지는 않죠. 잘 보이지 않는데 확실하게 음식이 보이고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었고 도전al 오브스트럭션과 가스트릭 리텐이 관찰된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도전al 오브스트럭션이 관찰이 되었고 음식이 계속 위에 보여 있었죠. 그래서 스탠트를 삽입을 하였고 스탠트 삽입하고 나서 이제 최종은 에어비 캔서의 도전al 오브스트럭션은 마지막에는 메탈과 이게 이제 플라스틱 스탠트 관찰되는데 관찰되고 에어비의 메스가 관찰되는 이게 도전al 이거는 CBD 플라스틱 스탠트 그 다음에 도전al 메탈 스탠트가 되죠. 그리고 요 주위는 저 에어비 주위가 메스가 에어비 메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냐면 다 디컴프레션이 됐죠. 담도도 약간 디컴프레션이 됐고 소화관도 지금 디컴프레션이 되는 거를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고령이라든지 CT를 찍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시술 전후에서 뭐냐면 그 경과를 그 어떤 그게 잘 펑션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뭐 CT가 안 된다면 초음파로도 약간 이렇게 뭐 브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가 약간 되었습니다. 보호막 그래서 이제 에어비 캔서 리고 메타스타시스가 시위에서 진단이 되었고 12기 메탈 스탠드 넣었다가 실장님이 와서 플라스 스탠드 교체를 했고 도전al 미해증이 있어서 도전al 메탈 스탠트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에어비 캔서고 황달이 있는 환자였고 이렇게 환자인데 에어비 여기 메스 관찰되는 성인입니다. 여기서 에어비 메스도 12 그 관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렇게 에어비가 다치수할 당도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ERCP를 해서 수술까지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이 환자는 저희가 이제 그 클리니컬 엔도스코피를 제가 보고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에피셀리알 리전인데 서브에피셀리알 리전 잘 아시겠지만 비나인과 이제 말리그넌트가 있죠. 비나인은 이제 중요한 건 기스트 뭐 비나인이고 말리그넌트가 중요해요. 말리그넌트 제일 중요한 거는 주로 기스트하고 칼시노이드 이렇게 림포마 등 이런 것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기스트와 칼시노이드가 굉장히 커서 뭐 초음파로 발견하기 어렵고 기스트는 항상 노력을 한다면 사이즈 크면은 좀 발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대현 원장님 슬라이드 지렁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트너즈를 서드레이 아네코익하고 라운드 오바라고 라이포마는 서드 하이폴 에코익 호모지너스
에토피 판크라스 2, 3, 4층에 하이포에코의 미스트, 인디스팅트 마진의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덕터 스트럭처 안에 코에가 보일 수가 있죠. 그런 거 있고 칼시노이드 2, 3층에 하이포에코의 호모지니어스, 그다음 기스트는 4층, 2층에 되는 이런 성인들에서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건 정도만 알아도 진짜 임상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들 라이폼을 한번 볼 수 있어가지고 좀 내시경을 하긴 했죠. 내시경을 하시고 나니까 여기 3층에 US에서 누들 라이폼을 하긴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 환자가 초음파 보이는 것 같습니다. GT에서도 누들 라이폼가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누들 라이폼가 관찰 잘 되죠. 여기도 12장에도 이거 보면은 여기 초음파를 안 봤습니다. 3층에서 이게 나오는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누들 라이폼만 확실한데 레이어에서 쫙 나오는 이런 모양이 관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안 되고 도전할 라이프만은 역시 라지 사이즈 SMT도 초음파를 확인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L 3층에서 탁 나오는 그런 거는 조금 아직 조금 확대로 더 해본다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관찰까지는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부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하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의 메스는 말리그넌트 이런 캔서 있고 비나인에 메스라고 하기도 인플라메이션 포함해서 초음파는 메스적인 그렇게 월시큰이나 그럴 때 말리는 트리전, 그 다음에 비나인 이런 여러 가지 리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T콜론의 폴립도 이제 초음파에 보이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라지 사이즈 폴립이죠. 그래서 하니까 이게 지금 폴립이 이거에 뭐 지금 여기 폴립 맞죠? 여기 지금 그래서 폴립이 여기 지금 기둥이고요. 기둥이 기둥이고 기둥이 옆으로 폴립 여기 맞거든요. 여기. 여기 담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 롱의 그 리니어로 본 거고, 요거는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본 거거든요. 여기 폴립 맞죠? 여기 관찰이 되죠. 그래서 라지 폴립은 초음파로도 역시 관찰할 수가 있다는 소리로 보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암 초음파에서 말씀드리면 동종형 종괴나 불규칙적인 비유, 그러니까 종괴나 비유, 월시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종괴를 보면 불규칙한 모양과 다역상의 외연을 가진 부서적인 저에코로 관찰되며 강내 가스나 분변에 의한 에코들이 종괴 주위의 편심성을 위치한다. 그 다음에 편심성 혹은 윤상의 분절성 벽 비유, 중심부에 좁아진 내가 나타내는 중심부에 고에코가 있는 관형 모양이고, 염증성 장질환과 감별되는 대장암 소견으로 정상 대경벽 구조에 소실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분절, 그다음 편심성의 두꺼운 벽 비유, 불규칙한 외연 이런 것들이 염증성 장질환과 구별하는 그런 소견이 되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이포에코의 쇼 세그멘트나 에시엠피컬 월시큰이고, 그 다음에 하이포에코 월시큰이 센트럴 하이포에코의 루미널 컨텐츠, 이른바 슈도 키드니 사인이죠. 그 다음에 발월 레이어가 파괴되어 있죠. 투머스 프로그레션이 되면. 그 다음에 아우터 스무스 콜론 월의 아우터 스무드 디리미네이션이 로스되고, 그 튜머러스 컨디션은 주위로 이제 뭐냐면 인필트레이션이 튜머가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로컬 림프노드 인라지먼트나 또 메타스타시스는 포칼 쪽으로 리버로 좀 메타스타시스 많이 가니까 그런 것들 관찰되는데 대장암 초음파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복부 초음파 진단에 보면 대장 초음파에서 역시 이제 벽비유가 있고 다층 구조가 소실된 벽비유, 그다음 내강의 소실이 있고, 두 번째는 관형 모양의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초음파 이재용 원장님 슬라이드 되게 사진이 좋던데 그 대장암 슈도 키드니 사인 이렇게 있죠. 그 그림에 가까운 이런 사인 소견이 관찰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슈도 키드니 사인이 돼서 우측 신장의 상부에 점주성을 비유된 저에코 장관벽이 보이고 신장을 유사한 초음파는 슈도 키드니 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옛날 자료는 70평의 남자 원태성으로 써주는 거 맞는 그런 소견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초음파를 먼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초음파 경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스탠트를 약했는 그런 소견이고,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스탠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트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스탠트를 보고 있고 보부에 메스가 있고 하는 그런 데 찾을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옛날 사진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하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87세 남자로 알레르기 병행로 시칼 캔서 소견입니다. 시칼 캔서고, 이건 제가 보기에 영상학과에서 그 당시에 봤는데, 이런 이제 소견 자체는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익한 리전이 시쿰 주위에 있다. 제가 촬영 안 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시쿰 주위에 뭐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익 여기에 지금 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메스가 있는데 뭐 초음파 그때 그 소견이라고 그렇게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요런 환자가 있고, 최근에 지금 촬영한 환자인데
68세 남자와 A 콜론에 IDA 캔서를 왔죠. 이게 EU에서 본 사진인데 월시큰이 있고 월 디스플레이가 완전 파괴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죠. EU에서 본 사진이고 초음파를 제가 봤죠.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완전 이게 약간 슈도 키드니 사이즈처럼 이렇죠. 이게 쪽이 지금 키드니가 뭐 키드니죠. 키드니고 슈도 키드니 사이즈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소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그 콜론 오라고 이런 물리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는 키드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원래하고 좀 다른 그런 소견이 이제 월시큰이 있는 그런 소견이 왜 키드니가 보이죠, 그렇죠? 키드니 옆으로 해서 이런 어떤 뭐 아주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원래는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좀 두꺼워져 있고 약간 원래의 디스트럭션을 좀 있는 듯한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런 소견이고 이 환자는 사이로이드도 이제 그 폐에서 찍었는데 사이로이드 업테이크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사이로이드 메타스타시스인가 싶어서 검사하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옆에서 이제 파필라리 캔서로 나와서 대장과 갑상선 동시 수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탈 65세 디스탈 A 콜론의 캔서 이게 옵스트럭션 명백하고 옵스트럭션 있고 캔서가 있죠. 이 환자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 보기로는 완전히 메스가 관찰이 되죠. 저기 지금 예? 끝에 쪽에 이렇게만 잘 보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까 전에 슈도 키드니 사이즈 그런 모양도 있고 여기 잘 관찰하면 여기는 딱 막혀 있는 부위가 여기 지금 밑에서 옵스트럭션이 약간 생기기 위해서 마오리 컨텐츠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완전 명백하게 메스가 관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거 지금 이거는 약간 축을 달리해서 속에는 여기 완전 메스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CT도 참고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하고 CT를 참고해서 하니까 이런 소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재 콜론 스텐트를 시행을 하고 콜론 스텐트하고 나서 이제 스텐트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스텐트 있고죠. 그리고 바울의 디컴프레션이 됐죠. 바울은 지금 상당히 좀 좁아져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스텐트 해가지고 뉴턴이라는 게 옹액시스로 관찰하는 스텐트가 관찰되죠. 그리고 바울은 디컴프레션이 되었죠.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64세 남자고 S콜론 그 콜론 캔서고 그리고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메타스타시스가 있었고 S콜론의 주변에 약간 이게 월시큰이 관찰되어 있는 그런 환자였고 여기서 지금 내시경이 완전 어서티브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스트릭처 모양의 약간 ulcer가 있는 이런 통과를 내시경 통과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자였어요. 메타스타시스 있는 환자였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봐갖고 S콜론 쪽이죠. 이게 좀 소아스 머슬이고 S콜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이쪽 편에 지금 메스가 있습니다. 이쪽 편으로. 그래서 이쪽 편에는 여기 해서 제가 관찰을 해서 여기는 아래쪽 여기가 프락시멀 사이드고 프락시멀에서 디스탈로 올라가 요 정도에서 메스고 여기서 지금 돌아가면서 소아스 앞쪽으로 지금 소아스 앞쪽으로 사진은 요건 계란적으로 촬영을 제가 이런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보시면 여기가 지금 메인 메스 같고 그러니까 뒷살 쪽에는 이게 옵스트럭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좁아져 있잖아요. S콜론을 잘 내려가잖아요. 지금 소아스마스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쪽 편에는 지금 메스가 있고 여기 S콜론에 콜론 캔서 있고 그다음에 이 환자 이제 또 메타 초음파를 조영생과 초음파를 해서 메타스타시스가 CUS에서 확인되는 그런 환자였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인데 항암을 하는데 좀 서울 쪽에 병원에 가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좀 특이한 환자인데 72세 남자인데 여기 넥탈 캔서가 여기 있거든요. 넥탈 캔서 상당히 어드밴스 넥탈 캔서고 어드밴스 넥탈 캔서죠. 이 환자도 특이한 캔서인데 넥탈 캔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브레드 보이죠? 이게 지금 약간 메스도 있고 바울 컨텐츠에 무슨 그 특별한 더티한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렉툼의 그 상부 쪽이 약간 이쪽이고요. 도시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서 렉툼에 여기 렉툼에는 메스가 있죠. 메스가 있죠. 확실하게 메스하고 관찰되죠.
조금 정확한 마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뭐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뭐 다른 것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주부터 CCR 드렸죠 제가 하고 나서는 같은 환자고 제가 같이 같은 걸 봤는데 상당히 줄었죠 지금. 오초편이 같은 부위를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게 이전하고 많이 다르죠. 올라가는 지금 그 찾기가 조금 약간 이전보다는 그 관찰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낙하하고는 모양이 다 약간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는데 그런 소견이 훨씬 많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 뭐 그런 tumor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견이 요 줄은 지금 거의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이 되고 이 환자는 그 내오줌을 실시하다가 마지막 최종 수술까지 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니 서브 에피세리아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뭐 상부와 같겠지만 라이포마나 기스트 같은 것은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뮤코자나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생기고 라이포마는 일단 하이포 에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스트라나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컬러에서는 메스큘라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터미널 전점의 라이포마도 이게 라이포마 맞죠? 라이포마 맞아서 초음파를 관찰하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그러니까 뭐 폴립이라든지 뭐 라이포마라든지 SMG도 충분히 이제 초음파를 관찰해서 레이어는 좀 불확실합니다만 역시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장 개실염 케이스인데 대장 개실염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초음파의 염증에서 비유된 개실이 대장벽으로 돌출했거나 모양으로 나타내는 이런 대장 개실염 사진도 있고 오늘 박선호스 원장님 중인데 그냥 좋은 사진인데 여기 벽으로 옆으로 돌출하는 저해코성 종계상 그 다음에 종계 내 고해코상 그 다음 주위 장갑의 구종성 저해코의 벽 피부상 종계 외 고해코상 등으로 해서 개실염에서 그 개실염을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고 그렇게 지금 쇼세그멘트에 바로 시크가 있고 그 다음에 페리콜릭 패스의 볼트레이션 그 다음에 임플란트된 다이버티클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 말고도 이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 있어서 압세스까지 생기는 그런 소견도 관찰될 수가 있고 컴플렉스한 가스 컨테이닝 리전이 로맨 콜론 웨프에서 페리인자된 다이버티클 압세스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더 봐야겠죠. 터미널 흘림에 터미널 흘림이고 다이버티클도 관찰되어서 이게 염증이 안 되는 소견이죠. 터미널 흘림이 염증이 있고 앞에가 적상을 확인하죠.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하고 영상하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촬영 못했고 제일 처음에 터미널 흘림 다이버티클라이티스 판단하자고 여기서 터미널 흘림의 다이버티클을 확인한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리니컬로 가서 저희가 보고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급성 장염을 말씀드리면은 장염이 이제 월스크린에는 비유가 있지만 왜냐하면 원래가 파괴되지 않고 앞에가 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보통은 한 번씩 이렇게 리프노드의 확장이 된 관찰되는 소견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정상인 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환자는 38세 남자고 지금 터미널 흘림인데 월스크린 굉장히 심하죠. 터미널 일라이티스가 확실하죠. 맞는데 앞에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앞에가 지금 제가 경험 많지 않습니다. 앞에는 보이고 앞에가 맞죠? 맞는 것 같거든요. 앞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터미널 일라이티스로 확진을 한 그런 케이스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기 앞에가 여기 지금 해서 여기 앞에가 맞죠? 그래서 지금 확진을 한 케이스고 다음 케이스는 메젠트릭 림프아데나이티스 림프노드죠. 이게 지금 이런 림프노드 제대로 림프노드에서 메젠트릭 림프아데나이티스가 있고 역시 그것도 앞에를 확인해야 되죠. 앞에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앞에가 명백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다음에 요거는 림파데나이티스 그 터미널 흘림의 그 에코를 이렇게 떼어봤고 생각을 여기서 저는 제가 앞에라고 이게 앞에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예?
맞는 게 그래서 던데가. 앞에를 확인하고 인프노드 확정해서 이제 메젠테릭 니크아드나이티스 최종 진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MC인데 PMC는 내장벽이 심하게 두꺼워지고 특히 점막하층 부종이 심하고 점막하층이 심하게 두꺼워지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PMC가 진단 확진된 환자고 초음파를 이제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레드 옆으로 해가지고 바울 시크닝이 이제 뭐 진단을 뭐 알고 제가 그게 봤기 때문에 뭐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 바울하고 조금 다른 월 시크닝이 관찰되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UC는 그 현재성 스포피샤라는 염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증의 특징이고 점막하층이 비교되고 고유근층이나 점막층은 정상이고 주위 점막 주방도 이게 증석이 없는 걸로 관찰되고 이 환자도 51세 여자 환자고 무시입니다. 내부터 콜론 무시고 초음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신장부터 내려와서 무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여기 보이죠? 유시 환자인데 어쨌든 이거 지금 요 보이죠? 이게 지금 옆도 물론 유시 요까지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지금 여기 루테루스 여기 렉툼 쪽이고 렉툼에는 세이브되고 나오는 데까지 다 보이죠? 이렇게 따라가고 지금 거의 지금 루테루스하고 렉톤까지 저까지 해서 증석이 나왔어요. 증석이 되겠습니다. 크론병은 제가 환자도 많이 오고 종파를 많이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시큰드한 그 터미널 1 위주로 특징이 되겠고, 원래가 파괴될 수도 있고, 주위에 이제 서라운딩한 하이퍼의 미전트리 패시 이제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좀 터미널 1 위주로 많이 좀 동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큰드 이제 리알 루프가 있고, 그 주위에 하이퍼 바스큘라이제이션이 보이는 어떤 메스 관찰될 수 있다. 이런 그런 병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허혈성 장염 환자인데, 이것도 허혈성 장염 이제 확진된 환자고, 초음파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저도 아직 조금 UC라든가 PMC,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거의 좀 비슷하기는 비슷해서 이게 초음파만으로 진단을 간편할 수 아니면 좀 회장님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진단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증상이 아니고 심플라운드에 있는 주로 뮤코자층이 두꺼워져 있는 그런 소견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확진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다음 환자도 랩트 콜론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확진되어 중간에 S 콜론만 특징이고, 딴데 렉톰이라든가 그 이상 T 콜론에는 정상 콜론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CT에서 여기 보면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이제 소견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초음파도 봤죠. 보니까 여기 지금 연결된 특징이 이렇게 있죠. 이거 지금 여기는 그 앞쪽이 뭐냐면 소아스머스죠. 소아스머스 앞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이쪽에 프락시말, 이쪽이 프락시말이죠. 프락시말 콜론 이쪽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견으로 끝까지 이런 창이 좀 잘 졌죠. 냅툰 마지막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 바울인데 이 정도 되는 바울이 아까 여기는 이런 월시크닝이 있고 레이어가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그런 형태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요. 증상 바울이 오락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이거는 뭐 중요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약간 초음파 CT도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정도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지금 그런 소견이 있고, 환자도 플라크가 있어서 검사를 제가 플라크를 있는 소견을 관찰했고,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케이스인데 32세 남자고 일렉트로피와 플로이드 아펜디자이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임플란트되어 있는 이런 그 고액과 있고 주로 하이퍼에코의 림으로 감싼다 그런 게 이제 그 플로이드 아펜디자이티스의 특징인 것 같고, 이 환자는 이제는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여기서 지금 염증이 이렇게 있고 이게 하이퍼에코의 한 림이 이제 돌아져 있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D코돈의 리딩 이제 아키라 에스펙트 포칼 패티 메스 리전 주위에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에피콜로 아켄디자이티스가 관찰되고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대장이 시험하였고 대장이 시험 증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중증에 대해서 노원석 원장님 슬라이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일리아 콜릭 타입, 그다음에 일리아 콜릭, 그다음 시포 콜릭, 그다음에 일리아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본 사진이지만 이렇게 인터셉션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전에 보신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바는 98에서 100% 센시티비티, 그다음 스파인 뷰하고 컨벡스 프로브로 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솔리드 루킹 바울 세그멘트를 관찰하는 펠사시하지 않는 솔리드 루킹한 바울을 관찰해야 되고 커먼 사이트는 샌딩 피콜론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해 가능하고 넵툼에도 보조를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인터셉션이 보에고 있는 타겟 사인, 그 주위에 저에건 고정을 초인한 터닝 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도플러를 사용하면 베스큐라티 이벌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인터셉션 내에 클로프로가 있으면 역시 이전에 바이오를 하고 클로가 없으면은 그 이상 바이오를 하고 하이 리스크 포퍼레이션 리스크 후 베스큐라티 있으면은 임박션 되는 그런 성분이 되었고 요거는 그 노원스 원장님부터 슬라이드로 7개월 된 나라에서 지금 인터셉션이 의심된다는 것도 보는 소리가 마지막에는 이게 이전에 몇 번 보여준 슬라이드지만 이런 합성부 초음파에서 일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반 그 소아과는 아니라 항상 그 산부인과라든가 그 유로 GY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그 비뇨기과적 질환이 없는지 관찰해야 되고 이거는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윌레트 스톤이고 이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돼서 일할 때는 그 단순 합성부 초음파가 그 소아과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비뇨기라든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있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다. 근데 저도 뭐 아직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 사진만 제가 읽은 거니 조금 질문 하나만. 제가 UC에서 저기 성무크 자층이 좀 고액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게 바울 이데마가 있다고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나 뒤에 보여준 케이스들은 소무코자가 약간 저에코가 되면서 또 한눈에 봐도 뭔가 바울이 이데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아 저게 저런 모양이구나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UC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저에코층도 그러니까 소무코자층도 약간 저에코로 보이면서 고에코의 그 라인이 없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병변이다 부종이 있다는 느낌을 딱 받는데 그 뒤에 보여주신 여기서 보여주신 유시라고 보여주신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소무커자적이 좀 두꺼워져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환자가 되게 심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아주 더 심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유시 자체가 되게 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 바울과 이 차이 저는 진단을 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하면 그래서 이건 그것도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상에서는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소무커자도 노멀 바울은 저렇게 선묘고사가 에코제네가 저렇게 두꺼워지지 않거든요. 그 김대현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 UC든지 그런데 UC 같은 경우에 특히 스테이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거는 비교적 마일드한 스테이지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에코제닉하게해서 뮤코자처럼 좀 더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고 저게 더 심해지면은 월 디그링도 더 심해지고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호스트럴 마킹이 살아있는데 호스트레이션이 사라집니다. 레드 파이프 어피어런스 그런 이네마 바름 이네마 나오잖아요. 그 정도 심해지면 아주 시비어 스테이지가 되면은 호스트럴 마킹도 없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마진 자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썸뮤코사까지는 더 두꺼워지고 썸뮤코사층도 저에코로 변하게 되고 근데 UC도 굉장히 심한 스테이지가 되면 월 스플리티케이션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이거는 뭐든지 우리가 초음파라는 것은 그 병의 스테이지별로 다양하게 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만 가지고 그 한 단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상적인 양상과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마찬가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얼리 스테이지는 그 층구조가 살아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이는 건 일부는 살아있는 경우도 이거는 완전 퍼플이시하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방금. 이거는 거의 완전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중에서 중간 사진이에요. 저 정도 되면은 뭐 층구조가 완전히 소실되죠. 소실되고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고 아주 early 스테이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약간 하이 프리미엄만 동반되고 그런 경우에는 층구조도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물띠그림만 아주 마이너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나 유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감별, 초음파로 감별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네, 소모코자 초음파가 의미가 없는 거죠. 부종의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 아플 때 이렇게 소노를 하면 이게 소모코자도 살아있고 이렇게 좀 부종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장염이라고 생각을 장염이겠구나 하다가도 이게 정상 또 물론 정상은 플루이드 콜레스테롤이 이게 되지 않겠지만 소울바울이라든지 그래서 그 소모코자 부종의 월 두께는 기준 같은 게 스미고자 두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통 스몰 바울 스토막이든 스몰 바울 콜론에 월 띠그림이 정상 기준이 있으니까 보통 콜론 같으면 한 5mm 정도 이상이 되면 두꺼워진다고 얘기합니다. 5mm 그러니까 전체적인 육고사부터 시로즈까지가 저 전벽 후벽 다 네, 그렇죠. 5mm 이상이면 일단 두꺼워지고 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는 일단 5mm 이상이 되고 층구조가 보통 뭐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층구조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썸뮤코사층이 많이 두꺼워진다 이거죠. 머슬층보다는. 그래서 저의 생각도 이게 뭐 전 경험 많이 없지만 아까 썸뮤코자 아까 두꺼워져 있다면 그 자체로 그냥 두꺼워져 있는 그 그냥 뭐그 기준은 아까 없다 하지만 두꺼워져 좀 잘 보이면 벌써 이게 두꺼워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대부분은 썸뮤코자가 그렇게 프라멘트하게 이게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꺼워 있다는 그는 병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대원 원장님 이거를 진짜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보시는지 그게 제가 뭐 어떻게 약간 말해요? 아니 업보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시지. 굳이 뭐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나 슬라이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뷰를 잡아낸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특히 아까 선생님 엔트롬 쪽에 생기는 AGC 같은 거 관찰할 때 트레이싱 하시면서 이제 벌브 쪽하고 세컨드 포지션 쪽으로 넘어올 때 그 어떤 방향이 아나토미컬하게 어느 위치에 벌브가 있다 C루피 어떻게 위치한다 그 위치를 알고 그쪽으로 쭉 트레이싱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엔트롬까지는 한데 사실 벌브로 진행하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엔트롬에서 벌브 타이로 링에서 벌브로 넘어가는 것은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거까지는 잘 보이는데 거기는 이제 잘 보이지만 세컨드 포션, 서드 포션은 가스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보통 타이로 링에서 벌브 넘어가는 것을 되게 잘 보면 특히 이데마가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컴프레션을 잘 파이로스 엔트룸에서 파이로 넘어갈 때요. 도대형 벌브 갈 때는 그 트랜스버스 캠보다는 롱지가 낫습니다. 예, 롱지를 해가지고 엔트룸 딱 보면 바디는 월이 얇지 않나요? 엔트룸은 월이 점점 두꺼워지지 않나요? 두꺼워지면서 살며시 기울이면 그 지비하고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월이 두꺼워 옆으로 그 도대형 벌브가 보이는데 아주 얇게 보입니다. 한 연습해 보면 횡단선은 잘 보기 어려워요. 종단이 오히려 나. 넘어가다 약간 오브리크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죠. 하면 그게 딱 그려집니다. 저 책에 보시면 잘 그다음에 나오죠. 갔을 때 엔트륨을 잘 올려면 환자를 라이트 라트럴 테크니투스로 돌려보시면 플루이드가 그쪽으로 모이면서 그렇죠. 엔트륨 쪽이 훨씬 잘 그렇죠. 보이고 거기서 벌브로 넘어가는 플루이드가 넘어가는 모양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눕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라이트 라트럴. 그 검사하는 사람 쪽으로.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시팅에도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시팅도 네. 맞지. 네. 시팅도. 시팅에도 저 스토마워를 이렇게 보기가 밑으로 쳐져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플루이드 컬렉션 되고. 김대진 쌤은 이제 좀 있으면 김대현 쌤의 수제자가 되겠다. 하루 승리의 발표는 어떠십니까? 아, 예. 다른 사람 없으면 제가 네. 다시. 아까 누구 말씀하신 신동 아닙니다. 아
뭐, 예, 합니까? 아.